자, 안녕하세요. 효한쌤입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. 자, 첫 번째, 올바른 식습관. 두 번째, 올바른 가치관. 사람은 이 두 가지만 잘 세워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, 내 몸을 좀 편안하고, 생각을 좀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. 자, 우리 몸이 아파지는 원리들을 살펴보면, 첫 번째, 먹는 거예요. 식습관.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프게 살 수도 있습니다. 이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희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옛날 그 구석기 막 그 시대 때부터 사냥을 해가지고 막 날고기를 먹고 이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농사를 지어서 농경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문화를 정착하고 재배를 해서 먹는 이 시대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육식을 했었을 때는 인간의 수명은 짧았어요.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고 채식을 위주로 했었을 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납니다. 우선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힘든 시기, 그 6.25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을 때 한 번에 많이 먹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배불리 먹어야 된다. 그때부터 몸들이 많이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채식 동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 증거로 첫 번째는 턱이 이렇게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걸 육식 동물의 턱이고요. 이 동물들은 씹어서 동물의 가죽을 뜯어낼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. 그러나 턱이 좌우로 움직이질 못해요. 그럼 반대로 좌우로 움직이는 동물들은 어금니가 평평하게 발달되어 있으면서 채소나 과일들을 잘 씹어서 뭉갤 수 있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인간의 턱은 좌우로 움직여지는 게 가능해요. 그래서 흥건니가 있긴 하지만 가축의 가죽을 뜯어낼 정도로 힘이 좋진 않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편해요. 믹서기에다가 이것저것 넣고 갈아서 마셔요. 근데 마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걸 인간의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걸 어떻게 먹어?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인간이 못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. 그러면 뭐 과일이나 채소들을 넣고 갈아요. 그 즙을 마셔요. 이거랑 생선을 막 넣고 갈아요. 그걸 마셔요. 이거랑 고기를 막 넣고 막 믹서기에 갈아요. 이걸 마셔요.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채식이랑 과일을 먹는 게 원래 주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소리예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?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면 사람이 온리 채식을 약 2주, 14일 정도 하면 몸 안에 있는 염증과 우선 독소들이 거의 다 배출된다고 해요. 다 빠져나간다고 해요. 그러니까 채식을 먹고 완전 채식을 하면 몸 안에 우선 염증, 결국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소리예요. 사람이 보통 요즘 병에 걸리는 건 대부분 다 혈관이 탁해지고 막혀서 오는 병들이 많습니다. 심장병도 마찬가지고요. 뭐 심근경색 막힌다는 소리예요.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게 심근경색이에요. 그리고 뇌경색,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막혀서 터져버려요. 그럼 그게 출혈이 돼요. 뭐 풍이라고도 부르고 뇌출혈이라고도 하죠. 그리고 혈관에서 근육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혈관에 있는 이 먹어서 당이 되는 당 성분들이 혈관을 통해서 근육 사이사이로 저장이 되고 인슐린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시 당이 조절이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혈관벽이
기름기나 염증들이 많이 쌓여서, 노폐물들이 쌓여서 그것들을 근육이나 뭐 조직들에 전달할 수 없는 상태, 이거를 당뇨병이라고 해요. 그러면 당이 항상 높아요. 혈관 속에 있는 당이 항상 높아요. 그래서 단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실은 당뇨병은 단 것을 먹어서 오는 건 아니에요. 예, 몸 안에 있는 기름기가 많이 혈관 속에 축적되면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예, 그런 당뇨병, 그리고 혈관의 압력 자체가 상승을 한다거나 뭐 비만, 콜레스테롤, 예, 이런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성인병들, 이런 것들은 다 먹는 거에서 옵니다. 그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, 그러면 채식들은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하는 게 좋냐? 그거는 제가 여기 밑에 설명 칸에다가 제가 블로그에다가 음식의 효능들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. 대부분 채소들이 어떤, 과일들이 어떤 영양들을 갖고 있고 어떤 효과들을 갖고 있는지를 쭉쭉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링크 담아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두 번째, 요즘 우리가 먹는 뭐 그러면 고기들은 다 먹으면 되냐 안 되냐, 이거에 대해서 먹어도 돼요.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른 문제예요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사람은 육류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먹어요. 먹어도 40년에서 50년 정도 꾸준히 먹었을 때 병에 걸려요. 네. 그 정도 오랫동안 먹어야 몸에 문제가 생겨요. 근데 재밌는 게 그 중간중간에 2주에서 3주 정도씩 완전 채식의 식단을 한 번씩 넣어서 몸을 정화만 시켜도 이 4, 50년의 시간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어요. 굉장하잖아요. 인간의 이 자연 치유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엄청나요.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거. 자, 그러면 인간의 원래 채식동물, 그러니까 인간의 소장은 자기 키의 7배에서 채식동물들은 13배까지 길이가 늘어지거든요. 근데 보통 인간은 7.5배에서 9.5배 정도인가? 자기 키의 소장의 길이가 그 정도 돼요. 근데 오랫동안 장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조금씩 영양분을 계속 흡수한다는 건데, 고기들 있죠. 육류를 바탕으로 하는 육식동물들은 자기 키의 보통 3배 정도밖에 안 돼요. 장의 길이가. 그러니까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빨리 배출을 안 시키게 되면 그 고기들이 부패를 하기 시작해요. 근데 고기가 부패를 하면 이 썩는 물질이 나오거든요. 그걸 발암 물질이라고 해요.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이다. 유독가스가 되는 거죠. 그거를 무슨 뭐 다이옥신 이렇게 불러서 독성 물질로 표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돼요. 먹어서 안 되는 건 아닌데, 근데 그게 몸속에 계속 너무 축적이 돼서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 문제가 돼요. 그리고 두 번째, 만약에 오염되어 있는 고기, 그게 무슨 말이냐면, 만약에 인간도 오랫동안 안 좋은 것들을 만약에 먹었어요. 막 상한 것들이나 먹었어. 그럼 바로 탈이 나죠. 근데 그 탈이 나는 거를 동물로 예를 들어보면, 동물은 원래 예를 들어 소다. 그러면 소는 채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장도 길고 턱도 움직이는 종자동물이에요. 그러면 채식을 먹어야 되는데, 그 채식 동물들한테 사료를 먹이는데 그 사료 속에 동물성 그 기름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. 그러면 채식을 먹어야 되는 동물한테 동물성 사료를 계속 먹여요. 그러면 얘네들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. 예, 그리고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? 병들겠죠. 예. 그렇게 되면 그 병든 고기를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봐요. 그러면 그 즉시 몸에 염증이 생겨요. 먹어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몸에서 염증 세포들이 발현되기 시작을 한다고 해요. 참 충격적이죠. 근데 요즘은 풀을 안 뜯어먹고 거의 다 사료를 먹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금류라는 표현을 해요. 가다 놓고 키우는 조류, 그걸 가금류라고 하거든요. 막 이슈가 막 되기도 하잖아요. 뭐 요만한 한 평 남짓한, 뭐 한 평이 뭐야, 한 요만한 곳에 그냥 탁 태어날 때부터 가둬가지고 거기서만 동물성 사료를 계속 쪼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.
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? 근데 거기다가 갇혀서 살고 모여서 살기 때문에 병에 취약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요. 저희 뭐 요즘 인간들은 이제 지식이 발달해서 아이들한테 광범위성 항생제 같은 거 잘 안 먹여요. 아예 안 먹이려고 하거든요, 부모들이. 그리고 자기들도 안 먹으려고 해요, 항생제를. 근데 그런 것들을 엄청 먹고 사는 동물들을 결국 다시 먹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생제 요만한 거 하나는 우리 몸을 생각해서 안 먹는데 그것만 평생 먹게 한 애들이 몸에 그게 다 축적되거든요. 그걸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.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. 근데 그 이유가, 그런 것들을 그럼 왜 먹이냐, 애들한테 그냥 뭐 옥수수, 뭐 사료, 이런 사료 먹이지 말고 채식이나 뭐 곡류 같은 거 먹여서 키우면 되지 않느냐. 그렇게 키워야 돼요. 원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들이 또 있나 봐요. 걔네들한테 그런 걸 먹이면 그 음식을, 그 채소나 곡류들을 엄청난 양을 먹여야 되나 봐요. 근데 우리나라가 농사를 안 짓죠. 점점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일 게 없어요. 그리고 이 먹이들이 비싸지는 거죠.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먹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, 사료가 훨씬 저렴하고 훨씬 먹여보니까 살도 잘 찌워주고 살 속에 있는 마블링도 형성을 잘한다. 이러니까 먹이는 거예요. 되게 좀 충격적이죠. 근데 결국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자꾸 오염이 되면 인간들은 병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. 거기에 플러스 유제품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. 우유나 치즈, 그 다음에 뭐 요플레 같은 것들, 이런 것들 저희 어렸을 때부터 몸에 먹어야 된다, 칼슘 보충을 위해서,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수컷들 있죠. 생명체를 수컷과 암컷으로 나눴을 때 수컷은 몸 안에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근데 암컷들은 몸 안에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그 첫 번째가 임신이에요. 두 번째가 모유 배출이에요. 젖. 그래서 임산부들한테 뭐 한의학적으로는 뭐 돼지고기나 뭐 우유나 뭐 계란이나 치즈 같은 거 먹지 마세요,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소가 몸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병 등 그 독성 성분을 배출할 수 있는 게 우유예요. 근데 그 우유를 가공해서 다시 마시잖아요. 그렇죠.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, 그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된 것들, 인간은 자기 부모의 젖을 띠는 순간, 그러니까 뭐 돌 좀 지나서 뭐 젖을 띠는 순간부터 더 이상의 다른 동물이나 자기 부모의 젖도 영양 상태에선 필요가 없어요.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자꾸 먹으면 과영양으로 들어가거든요. 몸 안에 있는 과영양은 몸에 쓸데없는 지방을 축적시키게 마련이고요.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온몸에 알레르기를 유발시켜요. 당연하겠죠? 당연한 결과죠. 그래서 위험해요. 실제로 저도 그걸 잘 몰랐었고, 저희 딸도 매일 밤 우유를 마시고 자고 치즈 같은 거 먹고 싶다 그래서 사주고 막 이랬었거든요. 알레르기가 막 올라와요. 이런 데가 막 빨개지고 간지러워요. 종아리 밑에 막 뒤에 막 빨갛고 울긋불긋하게 올라오고. 다 끊었거든요. 다 끊으니까 싹 없어져요. 신기해요.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올바른 식습관에서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냐,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완전 채식을 14일 정도만 해도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은 어느 정도 빠지고 분출이 되고,
몸이 가벼워지고요. 우선은 첫 번째 변하는 것들이 소변 색깔, 소변 냄새가 좋아져요. 그리고 아침에 대변 색깔, 대변 냄새가 좋아지고요. 그 다음에 배가 쏙 들어가, 배가 쏙 들어가고, 체중이, 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빠져요. 예. 체중계에 올라가면서 체크를 해보면, 제가 완전 채식을 14일 정도 하니까, 제가 원래 82kg, 3kg 이렇게 찌거든요. 근데 78kg, 9kg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, 그냥 평소에는 운동은 항상 하니까 근데 그렇게 빠지더라고요. 네, 재밌죠. 근데 근육량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쓸데없는 것들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. 채식의 식당들은 제가 밑에다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 쪽에다 다시 정리를 해놓고, 제가 완전 식단으로 먹는 어떤 것들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도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거 볼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,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좀 해보는 게 좋다. 내 몸이 좀 요즘 염증이 잘 생긴다, 많이 필요하다, 어디가 한번 아프면 잘 안 낫는다, 그 다음에 항상 잘 때 막 베개가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난다, 뭘 먹고 나면 속이 항상 아프다, 그리고 변이 잘 안 나온다, 이런 분들 있죠. 물이 잘 안 맥힌다, 그리고 이렇게 자꾸 신트름 나오고 역류하고 이렇게 냄새 나고 염증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, 이런 분들, 뭐 혈액순환이 잘 너무 안 된다, 몸이 너무 붓는다, 이런 분들은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올바른 식습관을 평생 하라는 건 아니에요. 중간중간 섞어서 하더라도 충분히 살아가면서 독소를 어느 정도 배출하면 살 수 있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자, 얘기가 좀 무거워졌네요.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화이팅!